처음 만난 날부터 됐어만 말하던 시어머니. 떠나시던 날 내 손에 쥐어준 마지막 한 문장이 내 발걸음을 딱 멈추게 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결혼 첫해 11월 토요일 오후 2시 남편 민호와 시댁 대문을 밀자 낮은 마당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장독대가 햇빛을 머금고 있었고 고무장갑 한 짝이 뒤집힌 채 대청마루 끝에 걸려 있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장독대 뚜껑이 아주 약하게 달그락거렸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문이 반뼘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다. 검은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은 모습. 내 손에서 홍삼 선물 세트를 빼앗듯 가져가며 아주 짧게 말했다. 됐어. 어머니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외투를 벗고 주방으로 향했다. 제가 도울게요. 됐다고. 말은 짧았고 눈빛은 빨랐다. 찬장문을 여닫는 소리, 씻은 배추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어머니가 움직일 때 나는 마차름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저녁이 되어 밥상이 나왔다. 어머니는 밥 식는다 한마디만 하고 먼저 자리에 앉았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는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목소리는 낮고 표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핸들을 잡은 손을 조금 풀며 말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정이 깊은데 표현을 잘 못하셔. 나는 차창에 비친 내 표정을 잠깐 봤다. 낯선 얼굴, 낯선 집, 낯선 말.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는 우리 셋의 약속이 되었다. 그리고 매주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됐어가 부엌 공기처럼 떠다녔다. 둘째 주 토요일. 싱크대 앞에서 나는 먼저 손을 걷어붙였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손대지 마. 가만히 서 있자 이번엔 왜 안 도와? 가 돌아왔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라 잠깐 얼어붙었다가 어머니의 손끝을 따라 그릇을 한 장 한 장 닦았다. 너무도 차가운 시어머니의 반응에 나는 어찌해야 될 줄을 몰랐다. 시아버지와 사별하시고 혼자 계신 시어머님을 위해 남편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댁에 방문하기로 약속했던 게 후회되기 시작했다. 이런 게 시집살이인가? 지우는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다. 셋째 주 토요일. 밥을 퍼서 내놓으려 하자 어머니가 밥주걱을 가져가며 말했다. 그릇은 바닥에 딱 붙여. 네. 대답은 크게. 네. 목소리가 조금 컸나 싶어 머쓱해졌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한 번 더 다져 담았다. 넷째 주 토요일. 국그릇이 내 손에서 미끄러지며 가장자리가 살짝 깨졌다. 죄송해요. 어머니는 조각을 잠깐 보더니 별말 없이 깨진 그릇을 찬장 위에 놓으며 그릇 밑에 무언가를 쑤셔 넣었다. 뒷정리를 하다가 그 쪽지를 꺼내 읽었다. 그릇은 다 다르게 깨져. 사람도. 무슨 뜻이지?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었지만 문장 하나가 괜히 마음을 툭하니 건드렸다. 내가 내 방식을 꺼낼 때마다 그냥 됐어로 막히던 벽틈의 실처럼 가느다란 구멍이 난 느낌. 다음 주 어머니는 말없이 내 앞치마 끈을 풀어 다시 매줬다. 매듭이 더 위로 올라갔다. 움직이다 풀리면 위험해. 목소리는 짧았지만 그 안에 걱정이 분명 있었다. 고부 갈등이 걱정되는지.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는 늘 묻곤 했다. 오늘은 어땠어? 여전했어. 근데 가끔 다르게 느껴져. 어떤 점이? 말로는 아니고 손으로 뭔가 자꾸 알려주는 기분. 그 말을 하며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어쨌든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겨울 초입, 토요일 오후 2시. 부엌 서랍을 정리하다가 동그란 은빛 포장지가 한 움큼 나왔다. 보청기 배터리 상표가 반쯤 지워져 있었다. 점심 준비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김치 절일 때 소금 조금 줄여볼까요? 뭐라고? 나는 한 번 더 또박또박 말했다. 소금 조금 줄일까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위엔 작은 노트가 있었다. 손때가 많이 묻은 표지. 앞쪽에는 장 담근 날짜, 콩나물 머리 딴 양, 젓갈 비율 같은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뒤쪽 몇 장엔 이름과 한 줄 메모가 섞여 있었다. 지운 간장 계란 좋아함. 지운 매운탕은 덜 맵게. 민호 생선 뼈 잘 못 뱀. 내 이름이 눈에 자주 들어왔다. 평소에 말은 짧았어도 내 취향을 계속 보고 적어둔 흔적이었다. 시장에 함께 다녀오며 어머니가 내 손에 작은 원형 배터리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건 왜요? 내가 가지고 있어. 제가요? 가끔은 귀가 아니라 마음이 안 들리는 날이 있어. 그럴 때 이거 보면서 다시 생각해. 배터리 하나가 가볍게 굴렀다. 무슨 말인지 말뜻을 다 알진 못했지만 그 말이 길게 남았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가스밸브를 잠그고 조용히 물었다. 일할 때 허리 아프지? 조금요. 설거지는 싱크대 안으로 몸을 붙이고 해. 허리 덜 아파. 훈수 같지 않았다. 써본 사람의 말이었다. 나는 네 하고 웃었다. 어머니 얼굴이 아주 잠깐 풀렸다. 김장하는 날 부엌은 전쟁터였다. 배추, 소금, 고춧가루, 마늘, 생강. 내가 양념을 넣는 방법을 설명하자 어머니가 손목을 잡았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요. 아니, 왜요? 그냥, 이유 없는 그냥의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매번 듣는 말이지만 김장을 하느라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고집이 생겨서 그런지 평소였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못하고 가시돋친 말을 쏟아냈다. 어머니,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으로 넌 몇 사람 먹여봤니? 말이 막혔다. 어머니는 몸을 조금 숙이며 배추마다 양념을 골고루 넣었다. 그러다 낮게 한마디를 더했다. 사람은 자기 먹일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해. 그 한 줄이 길게 남았다. 그때 민호가 부엌문을 열다 발을 헛디뎠고 양념통이 살짝 기울었다. 민호 코끝에 고춧가루 한 점이 딱 붙었다. 나와 어머니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저 꼴 좀 봐. 어머니 입가가 살짝 올라갔다. 그 작은 웃음을 보고 나도 같이 웃었다.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저녁, 우리는 김치전과 콩나물국을 먹었다. 어머니가 내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아무것도 안 묻어서 예쁘다. 네, 얼굴에 깨끗해. 짧은 칭찬 하나가 마음에 따뜻하게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웃고 있는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헷갈렸다. 말씀하시는 것만 보면 나를 싫어해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 같은데 가끔 보이는 행동들은 오히려 나를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봄의 끝자락, 동네 반찬가게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장롱 깊은 데서 작은 열쇠 상자를 꺼내 봉투 몇 장을 챙겼다. 가자. 내 이름으로 드려. 왜 제 이름으로요? 내 이름도 이런 데 적혀야 커. 빈손은 향 냄새와 조용한 울음으로 가득했다. 나는 봉투를 내밀며 고개를 깊게 숙였다. 어머니가 내 손목을 살짝 잡았다. 잘했어. 단 한마디였지만 어쩐지 내 이름이 조금 자란 느낌이 들었다.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아주 드물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내 시어머니는 내가 시집 올 때 웃지 않았어.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들었다. 나도 웃고 싶었는데 소리가 안 났어. 손등의 점들을 어루만지던 어머니 손이 잠깐 떨렸다. 그래서 손이 먼저 배웠지. 말보다 손이 먼저요? 응. 그날 밤 어머니는 내 손등을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쓸었다. 그 짧은 손길이 오래 남았다. 장마가 시작된 어느 토요일, 부엌 천장이 축축해 보이는 오후였다. 어머니가 김치독을 들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어머니, 119 구급차 사이렌이 좁은 골목에 울렸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찾았다. 의사가 말했다. 큰 위기는 아닙니다. 다만 청력과 말하는 부분은 오랫동안 불편하셨던 듯합니다. 당분간 무리하지 마시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손등엔 작은 점들이 줄지어 있었다. 나를 싫어했던 게 아니라 못 들었던 거구나. 그동안의 됐어가 조금 다른 소리로 들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가방을 꺼내 들었다. 회사에서 지방 발령 이야기가 돌고 있었고 마음 한쪽은 도망치듯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현관에서 가방을 닫으려는 순간 보청기 배터리 하나가 바닥에 딸깍 떨어졌다. 나는 그걸 주워 들었다. 작은 원. 그때 민호에게 전화가 왔다. 지훈아, 엄마 깨어나셨어.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병원으로 갔다. 고요한 병실 안 어머니는 반쯤 일어나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말 대신 작은 칠판을 가리켰다. 분필을 쥔 손이 떨렸다. 미안. 한 글자를 쓰고 분필이 부러졌다. 다시 잡더니 했다를 더했다. 어머니, 천천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다음 문장을 적었다. 나는 내가 무서웠다. 나 닮을까봐. 말보다 손이 먼저인 사람. 나는 칠판을 감싸 안듯 붙잡았다. 싫어서가 아니라 닮을까봐 무서웠다고. 내 가슴 가장 깊은 데로 문장이 스며들었다. 어머니가 장롱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내 손에 쥐어줬다. 봉투 안에는 장부 사본이 있었다. 지훈 간장계란 좋아함. 지훈 춥다고 할 때 어깨 웅크림. 지훈 일 끝나면 물 먼저 찾음. 사소한 기록들이 모여 큰 마음이 되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미안했어요. 제 마음대로 어머니 마음을 단정했어요. 어머니가 손등으로 내 손을 탁 한 번 쳤다. 괜찮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퇴원을 했고 재활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 즈음 회사 발령이 확정됐다. 나 지방으로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민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엄마 재활이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더 미안해. 그날 밤 나는 가방을 쌌다. 슬레이트, 보청기 배터리, 장부 사본을 넣었다. 새벽에 출발하려고 현관문을 잡았는데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문간에 섰다. 어머니, 저 내일 떠나요. 어머니가 작은 봉투를 내 손에 쥐어줬다. 떨린 글씨로 그만해 라 적혀 있었다. 봉투 안종이에는 한 줄이 더 있었다. 그만 미안해. 그만 참고.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택한 사람. 처음으로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와서 내가 싫은 사람처럼 보였겠지. 근데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말한다. 나는 너를 택한다. 그 한 줄이 내 발을 붙잡았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안 갈게요.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 입가가 조용히 올라갔다. 그 웃음이 내 마음을 단단히 묶었다. 어머니 재활은 단순했고 꾸준했다. 아침 8시 발음 연습. 하, 호, 허. 낮 12시
짧은 문장 읽기. 물 주세요. 괜찮아요. 오후 3시 마당 걷기. 장독대 한 바퀴, 감나무 한 바퀴. 밤 9시 슬레이트 없이 말하기. 실패하면 웃고 성공하면 박수. 우리도 약속을 만들었다. 괜찮아는 손끝으로 탁탁 2번, 고마워는 엄지 1번, 미안해는 가슴에 손 얹기. 말과 손 사이에 다리가 생기니 오해가 줄었다. 부엌에는 색 스티커가 붙었다. 초록 어머니가 만든 반찬, 노랑 내가 만든 것, 파랑 둘이 함께 만든 것. 처음엔 초록이 많았고 어느 날부터 파랑이 더 많아졌다. 저녁에 내가 국을 떠서 내밀자 어머니가 내 손목을 가볍게 잡고 말했다. 따뜻해. 국이요? 아니, 내 손이. 짧은 대화 하나가 하루를 다 덮었다. 토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장독대를 닫고 고무장갑 2짝을 가지런히 말렸다. 예전엔 한 짝이 뒤집혀 있었는데 이제는 늘 짝이 맞았다. 마당 한쪽에 작은 현판을 달았다. 밥은 둥글게, 말은 길게.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짚었다. 밥, 둥글게, 말, 길게. 그리고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웃들도 달라졌다. 어머니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며느리 손이 좋아. 어머니가 짧게 답했다. 그 말에 나는 멋쩍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어느 날 민호가 늦었다. 둘이 앉아 밥을 먹다가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했다. 민호 어릴 때 울보였어. 나는 웃었다. 나 닮아서. 둘이 같이 웃었다. 말은 짧았지만 나눌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오후 해가 길게 미끄러지던 날 어머니가 조금 더 자주 숨을 골랐다. 우리는 병원으로 갔다. 지금은 편히 계시게 하는 게 좋아요. 의사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고령이신 어머니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이었다. 오후 5시 창문으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나는 의자를 더 가까이 끌었다. 지윤, 내 어머니.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손끝이 오래 걸어온 길처럼 다정했다. 처음부터 나는 너를 좋아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또렷이 고였다. 근데 말이 안 돼서 싫은 사람처럼 보였지. 어머니, 이제 그만 멈춰. 무엇을요? 그만 미안해하고, 그만 참고, 내 자리에서 밥을 지켜. 어머니가 마지막 힘으로 작은 칠판을 집어들었다. 분필로 한 줄을 또박또박 썼다. 우리 집의 주인은 너의 따뜻한 손. 분필 가루가 아주 가볍게 날렸다. 나는 그 칠판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 끝을 가만히 흔들었다. 숨이 멈추는 순간조차 집은 조용히 따뜻했다. 장례를 치르고 장롱을 정리했다. 앞치마 안쪽 작은 주머니에서 쪽지 묶음이 나왔다. 지운 고추장엔 설탕 조금. 지운 밤새우면 다음날 눈 붓는다. 지운 울 때 오른손으로 코 문지름. 사소한 기록들이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나를 다 알아주는 느낌을 줬다. 나는 장부 마지막 장에 네 글씨로 적었다. 나는 이제 멈출 걸 멈추고 지킬 걸 지키겠다. 미안해하는 시간을 줄이고 고마워하는 시간을 늘리겠다. 토요일 오후 2시 나는 여전히 장독대 앞에 선다. 돌을 닦고 장갑을 말리고 현판에 글자를 한 번 더 쓸어본다. 밥은 둥글게 말은 길게. 주방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나는 밥을 짓는다. 밥솥에서 김이 오르면 그 김 사이로 어머니가 서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인다. 그만 미안해. 내 자리에서 밥을 지켜.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아주 짧았지만 내 삶의 길이를 바꿨다. 그만 미안해.
내 자리에서 밥을 지켜. 그 한 줄 덕분에 나는 멈출 것을 멈추고 지킬 것을 지키며 산다. 오늘도 토요일 오후 2시